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정말 안 돼요.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4일, 한 아들이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고, 그저 아버지가 출연했던 영화의 사진집 한 장뿐이었죠. 사진 속에는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사진을 보고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 같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음 날인 1월 5일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향년 74세였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2026년 1월 5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순천향 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안성기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자택에서 쓰러진 지 불과 6일 만의 일이었죠.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그가 마치 잠든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1957년 겨우 5살 때 영화계에 데뷔한 이래 7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어온 배우였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투캅스, 라디오스타, 화려한 휴가 등 1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대한민국 영화사를 함께 만들어온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의 원조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영화 전문지 신의 21이 처음으로 붙인 호칭은 오직 안성기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의 관심은 그 하루 전 장남 안다빈이 올린 사진으로 쏠렸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제목이 새겨진 영화 사진집이었죠. 과연 그 사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안성기가 걸어온 74년의 삶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별세 소식이 아닙니다. 한 배우가 평생 지켜온 신명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경에 시작됐습니다. 안성기는 자택에서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가족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그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다행히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안성기는 이미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암은 재발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치료에 전념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장남 안다은은 급히 귀국길에 올랐고 차남 안필립과 아내 안소영은 병원을 지켰습니다. 가족들은 6일간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하며 기적을 바랐지만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5일 오전 9시 안성기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4세였습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는 유족들의 말을 인용해 안성기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은 자는 듯 평화로웠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안성기 배우는 연기에 대한 깊은 사명감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와 함께한 분이었다며 그의 연기는 언제나 사람과 삶을 향했으며 수많은 작품을 통해 시대와 세대를 넘어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신균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되었고 발인은 1월 9일 오전 6시, 장지는 경기도 양평 별그리다로 정해졌습니다. 이 평온한 임종 뒤에는 74년간 한 배우가 걸어온 놀라운 삶이 있었습니다. 안성기의 영화 인생은 1957년 5살 때 시작됐습니다.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한 어린 안성기는 천재소년으로 불렸고 당시 영화 포스터에는 천재소년 안성기 출연이라는 문구가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하영은 영화 제작자였고 김기영 감독은 가족 친구였기에 자연스럽게 영화계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그는 김기영 감독의 10대 반항에서 소매치기 역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문교부 우수국산영화상, 소년연기상과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소년특별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과 8살의 나이에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성기의 시작은 훨씬 후였습니다. 1980년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 중국집 배달원 역할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안성기는 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실제 중국집 편습생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배달원을 만나 인터뷰도 했으며 극중 디스코 춤 장면을 위해 23개월간 춤까지 배웠습니다. 첫 촬영 날, 이장호 감독은 그에게 호된 질책을 했습니다. 한심한 놈아, 그게 연기냐? 안성기는 그날 밤 눈물을 흘렸고 진짜 연기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81년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를 찍을 때는 머리를 슥발하고 승복을 입은 채 일전 생활을 했습니다. 불교 전문 서적과 불경까지 탐독했고 사람들이 그를 진짜 스님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고래 사냥에서는 거지 역을 위해 3,000원짜리 헌옷을 사서 손수 꿰매 안주머니를 만들었고 그 안에 젓가락, 빗, 가위, 조미료까지 넣어 다닐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촬영장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워 피우는 모습을 본 감독이 진짜 거지로 착각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1983년 커피 광고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입니다.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안성기는 불화한 얼굴로 배창호 감독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커피 광고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 달 동안 고민했고 이장호 감독과 최인호 작가와도 상담했습니다. 배창호 감독은 연기를 위해 광고 출연조차 고뇌하는 그의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성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성인 군자입니다. 1985년 5월 그는 조각과 안소연과 결혼했습니다. 30대 초반이었고 연애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와 첫 스킨십을 하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그는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을 잡는 것조차 1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사회자가 그럼 첫 키스는 이라고 묻자 그는 31살 때 결혼 직전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우 신현준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안성기 선배님이 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꿈에서 예쁜 여자가 자기를 유혹했지만 안성기는 꿈속에서도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거절했다고 합니다. 꿈에서조차 유혹을 물리친 것이지요. 신현준은 그 후 아내분께 미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꿈에서 흔들렸던 것이라고요. 한 패션쇼 영상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는 동안 옆에 앉은 배우들은 자연스럽게 모델들을 바라봤지만 안성기만은 오직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35년간 배드신을 거절해온 일도 유명합니다. 한 영화에서는 그가 모르는 사이 대역을 써서 배드신을 찍어 놓았고 나중에 영화관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승승장구에 출연했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장실 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한다고요. 혼자 화장실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딱 한 번 20년 전 촬영 스케줄이 꼬여서 1분간 얼굴이 빨개지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후회하고 상대방을 찾아가 술을 사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신호 위반 몇 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배우 신현주는 선배님 체육관에서 옷 나눠주는 일조차 흐트러진 걸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2개를 푼 사진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그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1985년 5월 안성기는 조각과 안소영과 결혼했습니다.
병원에서 친부 아들을 문병 갔다가 우연히 만난 인연으로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안성기는 보름간 고민하다가 친부에게 부탁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88년생 장남 안다빈과 1991년생 차남 안필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아들 모두 예술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장남 안다는 화가이자 설치미술가로 2006년 미국에서 서양화가로 등단했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정서적 장애를 극복하고 예술가로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5월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차남 안필립은 사진작가로 그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이자 미국 최초의 한국계 배우였던 안필립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할아버지인 안성기의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미국 명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안다는 뉴욕 프렉 인스티튜트를 나왔고 안필립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미술대학 사진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왜 안성기는 두 아들을 모두 미국으로 보냈을까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안성기의 아들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명문학교 학비만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한 방송에서 그는 재미있는 일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장남 안다빈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에게 "아빠 이것도 몰라요?" 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안성기는 몰래 컴퓨터를 배웠고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척척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아빠 대단하다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서로 존댓말을 썼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라는 식이었죠. 그러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배웠고 "아빠, 일어나셨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남긴 작품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부터가 진짜 의미의 시작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026년 1월 4일 오후 안성기의 장남 안다빈은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화 사진집 한 권이 놓여 있었고 표지에는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제목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개봉한 영화의 사진집이었죠. 안성기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안다빈은 별다른 멘트를 달지 않고 그저 사진 한 장만 조용히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본 많은 이들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기자는 먹먹함을 자아내는 사진이라고 표현했고 누군가는 댓글로 무언의 메시지 같다고 적었습니다. 왜 하필 그 영화였을까요? 왜 하필 이날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5일 오전 안성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안다빈이 올린 사진의 의미를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올린 것이었을까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1993년 박광수 감독의 작품입니다. 안성기가 주연을 맡았고 놀랍게도 아내 안소영도 출연한 작품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출연한 유일한 영화였죠.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향 섬에 묻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이념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영화는 아버지를 결국 그 섬에 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안다빈이 영화 사진집을 올렸을까요? 영화 제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은 곳, 영원히 쉬고 싶은 곳, 평화로운 안식처를 의미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순간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편안한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어떤 영화일까요? 1993년 개봉한 이 영화는 박광수 감독의 작품입니다. 안성기가 주연을 맡았고 문성근이 조연으로 함께했습니다. 놀랍게도 안성기의 아내 안수연도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출연한 유일한 작품이었죠. 영화는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아버지를 고향 섬에 묻으려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유는 한국 전쟁 당시 이념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빨치산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우리 섬에 묻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고민합니다. 아버지를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한 고향 섬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영화는 이념 갈등으로 인한 비극을 다룹니다. 죽어서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슬픔을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그 섬에 묻습니다. 평화로운 안식을 찾아주는 것이죠. 영화 제목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섬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돌아가고 싶은 곳, 쉬고 싶은 곳, 평화로운 안식처를 상징합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는 곳, 영원히 편안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안다빈이 왜 하필 그 영화 사진집을 올렸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그 순간, 아들은 아버지가 편안한 곳으로 가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 화목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길 기도했던 것이죠.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제목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그 섬에 묻었듯이 안다비는 아버지가 영원한 안식처로 가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비는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안다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안성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혈액암이 재발한 상태에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안다비는 급히 귀국길에 올랐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나반 필립과 어머니 안소영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안성기는 자택에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6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밖에서 기도했고 의사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 안다비는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영화 사진집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 안성기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측은 유족 말씀에 따르면 안성기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 자는 듯 평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평생 바라던 대로 가족들이 함께한 평화로운 임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박중훈이었습니다. 박중훈과 안성기는 1988년 실광부로 인연을 맺기 시작해 투캅스 1편과 2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스타 등 5편의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박중훈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저서 후회하지 마에서 안성기 병실을 찾았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자 힘없이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터지려는 눈물을 꼭 참느라 많이 힘들었다고도 썼습니다. 1월 5일 안성기의 별세 소식을 들은 박중훈은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는 박중훈은 자신의 몸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으로 슬퍼하고 있다며 현재 그 어떤 외부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지던 최강 콤비의 마지막은 선배를 떠나보낸 박중훈의 비통한 눈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안성기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영화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가장 먼저 추모글을 올린 사람은 60년 지기 친구 조용필이었습니다. 조용필은 자신의 SNS에 성기야 또 만나자 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1966년부터 6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승승장구에 함께 출연해 오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안성기는 조용필이 술을 못 마시는데 술자리에 가면 나만 취한다며 웃었고, 조용필은 성기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배창호 감독은 긴 추모글을 발표했습니다. 안성기는 설렘과 인간의 눈빛을 가진 배우였다며 그의 눈빛만으로도 관객은 위로를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배창호 감독과 안성기는 꿈,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등 13편의 작품을 함께한 최고의 콤비였습니다. 윤종 씨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안성기가 출연한 영화 라디오스타의 OST를 제작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배우 신현주는 안성기 선배님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보고 배우가 됐다며 평생 존경하는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인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서는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연결식 사회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성기를 평생 존경해온 후배들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수많은 영화인들이 다녀갔고 감독과 배우, 스태프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를 추모했습니다. 한 후배 배우는 선배님은 우리에게 배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성기 선배님은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이라며 스크린 쿼터 사수를 위해 앞장섰고 후배들을 위해 출연료를 낮추셨으며 언제나 겸손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1월 9일 오전 6시 발인되었고 장지는 경기도 양평 별그리다였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그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안성기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1957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66년간 한 길만을 걸어온 배우였습니다. 1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3번,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2번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캔들 하나 없어서 미안하다. 기자들에게 한 농담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70년 가까운 연애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고 가십도 없었으며 불륜설도 폭행 사건도 음주운전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호 위반 몇 번이 전부였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성직자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을 위해 출연료를 낮췄습니다. 나 때문에 제작비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 영화가 어려울 때는 스크린 쿼터 사수를 위해 앞장섰고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불우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40년간 한 여자만 사랑했고 두 아들을 예술가로 키웠으며 집에서는 늘 존댓말을 썼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라는 그의 말투는 1983년 커피 광고 이후 가정한 남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기에 대한 열정도 놓지 않았습니다. 70대까지 메소드 연기를 고집했고 감독의 요구에 항상 120%로 답했습니다. 촬영장에서 짜증내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우 신현주는 선배님 체육관에서 옷 나눠주는 것조차 흐트러진 걸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2개를 푼 사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국민 배우라 불렀습니다. 2026년 1월 5일 안성기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30여 편의 영화, 수많은 명장면, 그리고 한 배우의 올곧은 삶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안성기는 진정한 국민 배우였습니다. 그가 걸어온 배우의 길은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